당신은 지금 멈춰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8월 1일이라는 말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 묻혀 있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문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조용히 버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침묵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소리가 아니고 당신에게 정확히 닿아야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알아보아야 할 신호를 분명히 밝혀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왜 이 날짜가 당신 마음을 이렇게 세게 흔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무게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던 연결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당신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돌아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공기만 달라졌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셔도 속이 가라앉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해도 어깨가 먼저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걱정이 다시 올라오고 늦은 답장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 힘들지?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당신의 숨은 짧아지고 손은 자꾸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켭니다. 이유를 모르는 조급함이 발목을 잡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감지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영역에서 막혀있던 흐름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먼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계산하고 더 조심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비좁아집니다. 그 비좁음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감정의 흔들림은 그냥 피로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깨움일 수 있습니다. 8월 1일이라는 표현이 당신 귀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날이 어떤 시작의 표지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안에서 돈, 지연, 회복, 되돌아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왜 막혔는지, 무엇이 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미 당신 편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오래된 두려움이 새롭게 들러붙는 순간과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실마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잃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식탁 위에 남아있는 영수증처럼 작은 흔적은 이미 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다가 한숨이 나왔던 그 순간도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숫자 뒤에 있는 감정까지 함께 견뎌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감정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단지 설명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가까움을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소리는 계속 흐르는데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힌 접시의 무게가 유난히 선명해지면 그날 당신의 내면은 이미 짐의 언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산서를 보며 잠시 숨을 멈추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적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약해지고 목이 마르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들에는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버티는 법을 너무 잘 배웠고 그래서 버티는 것이 곧 정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버팀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잠깐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발 멈춰 서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데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당 불가능한 혼란을 주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계절과 지금의 계절을 구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은 상처가 아니라 분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자리에서 새 방식이 조용히 생겨납니다. 다음 문장은 그 새 방식을 향해 갑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단지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열리기 직전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 밀도 속에는 이미 회복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깊게 반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분위기가 꺾이는 지점, 말은 멀쩡한데 의도가 비어있는 지점, 웃는 얼굴 뒤에 있는 피로를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어떤 날은 회사 회의실에서 모두가 계속 말하는데 당신만 이미 다른 결론을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과민하다고 몰아붙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이 늦게가 아니라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이 굳는 것은 단순한 신경과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환경이 더 이상 당신의 안쪽과 맞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은 눈에 띄는 사람으로 불려야 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는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읽혀야 합니다.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어떤 두려움, 어떤 오래된 약속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내가 너무 느린가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멈춤이 아니라 정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영혼은 더 정확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민감함은 손해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다음 문을 향해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통장이 아니라 기다림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급함이 올 때 더 빨리 움직이려 하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흩어집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거나 옷깃을 다듬는 평범한 순간에도 머릿속은 이미 다음 실패를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압박은 낮게 속삭입니다. 서둘러야 해, 지금 아니면 끝이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오래된 패턴입니다. 당신은 피곤한 하루 끝에 침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굳게 다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마음은 통제를 놓지 못합니다. 그 긴장은 종종 두려움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멈추게 하시고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돈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당신의 의존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보이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늦음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때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다음 계단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상대해야 할 것은 단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바뀌면 문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름보다 분별이 먼저입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당신도 마치 사방이 막힌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판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람들 앞이 아니라 숨겨진 자리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은행 앱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고 다시 닫는 그 반복은 무력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청구서, 조용히 쌓인 메모들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읽습니다. 심장은 급해지지만 영혼은 더 느리게,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는 것이 곧 버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더 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광야를 통과했듯 당신도 보이지 않는 훈련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빈손의 감각을 남기지만 동시에 진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늦음은 실패가 아니라 위치 확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다음 걸음을 정확히 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은 이미 당신 안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제때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오늘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다림은 다윗의 광야처럼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헛된 계절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면 이 말은 당신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깨가 조금이라도 내려앉았고 가슴이 잠시 조용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확인이 스쳤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답입니다. 이 순간에는 당신이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작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넘침이 시작될 수 있다는 조용한 표지입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적는 행위는 단순한 문자 입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신호를 들었다는 가장 작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의는 작아 보여도 진짜입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인식이 와야 합니다. 888은 지금 당신에게 오는 확인의 표지입니다. 그것을 적고 돌아오면 다음 층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이 숫자처럼 눈앞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음 문장들에서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혼란은
바깥 상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쪽의 오래된 역할이 아직도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 늘 정리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스스로를 더 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신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침대맡에 놓인 낡은 지갑,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 뒤늦게 확인한 문자 하나가 당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고백은 무너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오래된 통제는 당신에게 안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쉼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더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돈의 문이 닫혀 보일 때에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더 넓은 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성급하지 않고 조용하며 단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단단함이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잘라놓는 순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예전 같지 않게 날카롭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맞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다음 연락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조용해졌고 조용해질수록 더 많이 들렸습니다. 자기 안의 소리, 오래된 두려움,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신이 느낀 답답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껍질이 벗겨질 때 생기는 마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남의 페이스에 맞춰 살아가지 않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체는 실제로는 속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조급함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조급함은 늘 더 많은 소진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듣기 시작할 때 필요한 말이 들립니다. 필요한 말이 들리면 필요한 행동도 정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길이 새로 닦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다음 단계의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예민함은 때때로 혼란과 너무 비슷해서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차이를 납니다. 불안은 흩어지게 만들고 분별은 모으게 만듭니다. 불안은 당신을 급하게 만들고 분별은 당신을 조용하게 합니다. 밤늦게 창가에 서 있을 때 머릿속은 가능성들을 쏟아내지만 마음의 한쪽은 이상하게도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소리 크지 않게 옵니다. 깊은 숨, 잠시 멈춘 발걸음,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거부감으로 옵니다. 당신은 이 둘을 섞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경고를 불안으로 넘기거나 모든 떨림을 신호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배워야 합니다. 분별은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분별은 당신을 정돈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도 그 걱정이 모든 것을 사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서 당신은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고 새롭게 듣게 됩니다. 내가 이걸 꼭 지금 결정해야 하나? 라는 내부의 질문도 그 여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을 더 깊은 평안으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의 몸이 조용해질 때
영혼은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은 소리를 키우지만 분별은 길을 밝힙니다. 지금 당신은 그 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더 조용하지만 더 강합니다. 당신은 혼란을 그대로 신앙으로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별을 배울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 주변의 몇몇 관계는 당신의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는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어떤 방은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굳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한동안 설명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은 말보다 먼저 몸으로 옵니다. 휴대폰에 이름이 뜨는 순간 손끝이 먼저 긴장하고 메시지를 열기 전에 이미 숨이 가빠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이상 모든 부담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주변 환경을 통해 당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한계 안에서 새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감은 벌이 아니라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맞추던 자리가 사실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발견은 아프지만 늦을수록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의 거리감은 다음 순종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와 어떤 공기를 나눌지 더 조용히 선택하게 됩니다. 돈 문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말고 진짜 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구별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달아 없어지는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호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다음 전환의 밑바탕입니다. 상황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고 늘 작은 급한 일들을 던져왔습니다.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은 소식, 확인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불안한 숫자들이 하루를 잘게 나눕니다. 그 결과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기 전에 이미 에너지를 잃습니다.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핸들을 쥔 손이 유난히 세졌던 날, 당신은 몸으로 이미 그 전략을 느꼈을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흩어지게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지고 선택이 너무 많아지고 마음이 정리되기 전에 하루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압력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압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시선을 다시 모으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단지 일정표가 아니라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작은 연락, 작은 걱정, 작은 비교가 당신의 날을 다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중심은 더 귀합니다. 늦게 도착하는 답이 정말 늦음인지 아니면 시선이 분산된 결과인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차이를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이 새로운 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이유로 진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아 보이는 소음이 아니라 한 번 들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림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소음보다 큰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마치 발끝만 문턱에 둔 채 뒤돌아보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몸 전체가 앞으로 향하는 듯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피곤한 저녁에 의자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더는 남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잘라내지 않겠다는 결심, 더는 두려움을 이유로 이미 들은 것을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은 그 결심을 말로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서 방향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손에 쥔 컵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온도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반응하고 있으며 아직 부르심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진 뒤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는 미루지 않기로 할 때 길을 분명히 하십니다. 돈의 문도 종종 이런 순간에 다시 보입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은 요란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래된 협상 테이블을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당신의 힘만 먼저 소모됩니다. 지금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시작되면 다음 장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심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 안에서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미지는 이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잠겨있던 창고문, 오랫동안 묶여있던 상자, 빛이 닿지 않던 방과도 같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당신은 한동안 열쇠를 찾지 못했다고 느꼈겠지만 사실 열쇠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먼지가 공기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는 약한 땀이 맺히고 가슴은 조금 빨라지지만 이상하게도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문은 당신이 버려진 곳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잠시 닫혀 있던 곳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것,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것, 아직 당신 것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둔 것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오면 다시 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단지 보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의 손은 이전보다 덜 떨리고 눈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이 문은 당신을 겁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되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이미지는 조금 더 움직입니다.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닫힘이 아니라 닫힘이 지키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 보호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오래 지켜온 그 상자는 사실 오래도록 누군가를 보호해온 방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힌 것 같았지만 안으로는 함부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불을 끄고 홀로 앉아있던 밤, 당신은 그 막힘을 벌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닫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바람이 너무 거셀 때 창문을 닫듯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견딜 수 없는 것을 잠시 감추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의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 상자는 열리지 않았는지, 왜 이 길은 막혀 있는지, 왜 이 숫자들은 움직이지 않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의 역할은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막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그 안에 함께 놓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해석은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지금 드러나는 해석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직 당신을 위한 방어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호는 항상 편안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막혀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분산되지 않도록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질수록 들어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구분이 당신을 살립니다. 다음 문장은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닫힘은 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이제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만 생깁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오래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 변화가 너무 작아서 놓칠 수도 있지만 몸은 이미 압니다. 손목의 긴장이 풀리고 눈 주위가 미세하게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큰 폭발이 아니라 아주 오래 기다린 호흡입니다. 마치 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 아래에서 천천히 새우며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멈춰 있던 부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급하게 밀지 않아도 정직하게 열어 두면 들어올 것은 들어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전의 해석을 버리게 됩니다. 막힘은 영원한 판결이 아니었고 보류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넓은 준비를 받는 동안 유지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로 말입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움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열렸다면 받아야 합니다. 움직였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더는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문턱을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다음 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로 남길 차례입니다. 이 이미지가 당신 안쪽 어딘가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그 알아차림을 적어 두십시오. 댓글에 나는 이것을 봅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 짧은 문장은 당신이 본 것을 다시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확인이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은 작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당신이 막연함에서 빠져나와 분명함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은 감각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적고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은 그 분명함을 바탕으로 더 실체적인 방향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헛된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첫 표식입니다. 그리고 표식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응답될 때 더 깊어집니다. 손끝으로 적는 그 문장조차 당신 안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줍니다. 이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음 단계는 더 조용하지만 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다음 길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시 서둘러 증명하려는 습관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았고, 이미 알아차렸고, 이미 마음의 중심은 움직였습니다. 남은 것은 결과를 억지로 끌어오려는 힘이 아니라 돌아온 감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휴대폰을 만지는 대신 잠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숨을 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정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중심에 서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바깥 소리에 맞춰왔고 그래서 안쪽의 소리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안쪽이 정돈되고 그 다음 바깥이 따라옵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려움의 질서를 끊고 그 다음 실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같은 불안으로 시작하던 방식은 더 이상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추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당신이 이미 받은 것을 지키게 합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방향을 놓치지 않는 때입니다. 당신의 손은 이제 더 적은 힘으로 더 정확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함이 곧 회복의 모양입니다. 다음 문장은 그 회복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실천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보기만 해도 좋고 종이 한 장에 오늘의 마음을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당신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불안의 그림자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손에 든 컵의 온도,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 나를 흩뜨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당신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중심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단순한 질서를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정직한 정지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그 정지를 선택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두르기 전에 멈추면 무리한 약속과 불필요한 결정을 피하게 됩니다. 당신의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은 그 보이는 것들을 더 정확히 다룹니다. 당신은 정지 속에서 더 잘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저녁에 하루를 가볍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반성하지 말고 단지 무엇이 당신을 평안하게 했는지, 무엇이 당신의 숨을 짧게 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식탁 한쪽에 앉아 조용히 메모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록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아니라 감정을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당신을 살렸고 어떤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었는지 가만히 이름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이 실천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진짜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감각도 함께 정리됩니다. 충동이 아니라 순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서가 보이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당신은 이제 흩어진 하루를 조용히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천은 당신을 더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늘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저녁은 당신을 되찾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닫혀 보였던 길은 늘 완전히 닫혀 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만큼만 열리고 필요한 만큼만 멈추며 필요한 만큼만 당신의 속도를 바꿉니다. 당신은 그 멈춤을 거절로 읽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돈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때에도 당신의 삶은 무너지기보다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잠깐 서성였던 그 느낌, 다시 돌아서게 했던 어떤 지연, 즉답이 오지 않았던 여러 순간들이 이제 다른 얼굴을 갖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려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경계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경계를 답답함으로만 느꼈지만 경계는 본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면 어떤 준비도 없이 뛰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